안녕하십니까. 저는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에 위치한 어린이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운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4년 정도 이제 거치고 난 이후에 아이들의 마음 건강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의 마음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피폐해졌다고까지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정신건강의학과, 특히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예약이 굉장히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 이유는 다들 겪으셨겠지만 특히 대구, 경북은 코로나 19의 어떤 영향이 굉장히 컸고 그만큼 오랫동안 집안에 갇혀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오랜 기간이었고요. 그 영향이 지금 막 밀어닥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건강의 어떤 신호는 빨간불이 굉장히 많이 켜져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그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한 9회 이제 정신건강 데이터를 제가 논문으로 발표했는데요. 이전에는 100명 중에 5명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를 만나야 됐다면 지금은 50명. 거의 10배가 지금 늘어난 숫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일수록 더 영향이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가 어릴수록 더 영향이 안 좋은 영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요, 사실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질병이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일들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하거나 자신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을 겪거나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걸 트라우마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그거를 소위 말하는 우리가 빅 T, 이제 큰 대문자의 트라우마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스몰 T, 소문자의 트라우마에도 굉장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매일매일 힘들어하거나 그 다음에 우울한 얼굴을 보고 있거나 엄마 아빠가 애들 앞에서 계속 싸우면서 같이 못 살겠다, 난 당신하고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듣는다면 그 낙숫물에 바위가 뚫리듯이 아이들의 마음 건강은 점차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트라우마는 예상치도 못한 경우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에이, 이 정도 가지고 우리 애가 무슨 영향을 받을까, 그리고 애 앞에서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당연히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건강에 따라서 아이들의 마음 건강은 굉장히 자주 그리고 더 심각하게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 건강이 오랫동안 힘드셨다면 아이들의 마음 건강은 결코 평안하지 않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다, 그 명제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태어나서 자라는 환경이나 그다음에 부모로부터의 어떤 그런 상호작용, 부모들하고 하는 상호작용이 나랑 다르기 때문에 내가 낳은 아이지만 그 아이의 마음은 나랑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물어보고 그 아이의 마음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떨 건지 짐작해서 아이들한테 확인받고, 이런 과정들이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떤 마음 상태인지를 아는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어떤 아이들을 판단하는 어떤 지침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상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 상담이 꼭 병원에 가서 하는 그런 상담만 생각하시지 말고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태권도 학원에서, 미술 학원에서, 아니면 음악 학원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를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요새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엄마, 나 병원에 가고 싶어, 나 병원에 가서 상담 좀 하고 싶어, 어떤 아이들은 약을 먹고 싶어,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너 뭐 쓸데없는 소리 하니? 그런 소리 하지 마.
뭐 병원에 왜 가? 뭐 너 같은 고민은 다른 애들도 다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한마디로 일축하거나 무시하시지 마시고 어떤 마음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알아보시고, 만약 그것을 부모님한테 말하기가 힘들어 한다면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이나 상담하는 곳을 찾아보시는 게 그 아이의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물론 도움이 되죠. 아이들은 잘 자고 잘 먹고 잘 놀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해야 되는 일, 뭐 소위 말하는 공부, 그걸 잘 하고, 그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거,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친구들하고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한 건데요. 근데 어떤 경우에 특히 코로나 이후에 애들이 너무 오랫동안 친구들하고 만나지 못하고 혼자 고립돼서 방 안에서만 휴대폰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경험을 했잖아요. 휴대폰으로 검색하고, 휴대폰으로 대화하고, 휴대폰으로 뭘 주문하면 먹을 것이 오고, 휴대폰으로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자기는 움직이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애들의 사회생활에 문제가 돼서 어떤 애들이 뭐 학교 생활이나 학원 생활이나 어떤 유치원 생활을 하면서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조절력이에요. 그 조절력은 불안을 조절하는 능력하고, 그 다음에 자기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충동성을 조절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앉아서 공부하는 집중력을 조절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다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가족 관계, 친구 관계, 공부, 그 다음에 뭐 선생님들하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않더라도 아이가 엄마 나 자꾸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서 집중이 안 돼, 엄마 나 자꾸 화가 나서, 아니면 너무 잠이 와서 계속 자고 싶어, 이런 조절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약물 치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마음은 있는데 그쪽으로 가지를 못하잖아요. 약물을 복용했을 때 아이가 그런 마음을 먹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적어도 100% 중에 50%는 약이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아이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아이가 나는 이상한 아이야, 나는 뭐 마음이 약한 아이야, 나는 능력이 부족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자신한테 가져서 자존심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과에서 아이들한테 쓰는 약은 중독되거나 끊지 못하거나 다른 부작용이 굉장히 심해서 애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방해가 되는 약들이 아니기 때문에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마음을 여시고 의사들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어른들 자신의 마음 건강을 챙기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떴는데 엄마 아빠가 찌푸리고 있고 웃지도 않고,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다면 그 얼굴을 쳐다봐야 되는 아이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사실은 웃을 수 있는 능력, 긍정성이 되게 회복 탄력성에 중요한데요, 웃을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큰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겪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웃고 웃으면서 미소 짓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 건강부터 챙겨야 돼요. 그러면 어른들의 마음 건강을 챙기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3가지거든요. 회복 탄력성을 구성하는 것은 3가지인데, 회복 탄력성이라 하는 것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스라고 하는데요. 용수초를 이렇게 당겼을 때, 나왔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능력. 용수초리 굉장히 큰 스트레스라고 하면 스트레스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자리로 갈 수 있는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자기 조절력, 대인관계력, 그리고 긍정성이 있어요. 근데 긍정성 중에 제일 큰 게 웃을 수 있는 능력과 감사하기거든요. 근데 어머님도 아버님도 아이들 키우다 보면, 특히 아이가 만 10살이 지나서 10세가 지나서 사춘기가 되면 하기 싫어, 안 해, 몰라, 뭐 묵묵부답,
이렇게 부모님하고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고 대화도 나누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들께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널 키웠는데 너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뭐 실망했다.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되려고 하냐? 이런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아이고 우리 아이들, 우리 아들, 우리 딸 잘 컸구나. 응? 아이고 잘 자랐네. 어우 드디어 사춘기가 됐네. 그래 사춘기 땐 그래야지. 이렇게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대할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부모님들의 마음 건강, 특히 긍정성,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컵에 물이 반이 있을 때 반밖에 없다가 아니라 아이고 반이나 있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여유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말을 안 듣거나 부모님이 얘기를 해도 묵묵부답을 하거나 아니면 휴대폰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거나 하더라도 애가 잘하는 거 어제보다 나은 점을 콕 집어서 고맙다, 잘한다, 수고했다, 괜찮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옆에 있다, 아빠가 옆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자기 자신의 마음 건강을 챙기는 게 제 1번입니다. 마음 건강을 챙기시려면 신체적인 건강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애들 앞에서 자꾸 말로 하시지 말고 잘 사는 모습, 행복하게 사는 모습, 특히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아이들의 마음 건강에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고 가족 전체의 마음 건강에도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하고 다르게 문화가 부모님으로부터 아이들한테 내려가는 그런 형식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이들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문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음악이든 영화든 아니면 유튜브든 아니면 인스타나 이런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릴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게 뭔데? 나도 좀 알자. 나도 좀 해보고 싶어. 이렇게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서로 이야기할 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문화를 좀 더 폭넓게 받아들이시는 어떤 넓은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행동하고 부모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등짝 스매싱을 날리는, 이렇게 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때리면 아이들의 뇌 중에서 공부하는 머리, 공부하는 뇌가 정지가 되거든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바와 달리 아이들은 부모님이 때렸다는 것만 기억하지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력, 긍정성이 때리는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발휘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때리지 말고 손대지 말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이들이 흥분된 상태에서는 일단 휴전하고 이후에 얘기하는 거 아니면은 글로 하는 거 서로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아이들이 힘들게 하는 기간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견디시고 버티셔야 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한번 끝까지 시도해보라는 거, 포기하지 말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인터넷상에서 만난 사람들을 굉장히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른들하고 다른 세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 좋은 사람도 많겠지만 나쁜 사람도 있다는 거.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트라우마를 입히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3번째는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라. 그것이 일기든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든 가족들하고 형제들끼리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이면 제일 좋고요. 선생님들한테도 이야기는 연습을 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서 내 마음이 어떤지, 슬픈지, 화가 나는지, 질투가 나는지, 분노가 치미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건강하고 평온해집니다.